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주를 구성하는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특성과 해석의 관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천간과 십이지지는 음양과 오행에서 분화된 것으로 각각의 음양과 오행으로 환원해 보면서 해석의 의미를 축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천간의 첫 번째 간목입니다. 목에는 양목인 간목과 음목인 을목이 있습니다. 목의 속성을 표현하는 한자어는 곡직입니다. 간목은 위로 치솟는 직의 성향이고 을목은 유연하고 횡적으로 퍼져나가는 곡의 성향입니다. 또한 양목인 간목은 성장한 거목을 상징하고 기둥과 들보로 사용될 수 있는 동량목을 의미하지만 자연순환에서는 땅을 뚫고 올라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새싹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간목의 상징과 의미는 땅을 뚫고 위로 솟구치는 모습으로 새싹, 거목, 빌딩, 우레의 물상과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어 성장하는 시작, 선두, 리더, 창의성, 호기심, 교육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과 추진력은 강하나 대인관계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여 독선이 되면 융통성과 유연성이 부족하고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간목이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토가 필요합니다. 간목은 넓은 땅에 자리 잡고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야 거목으로 자라 능력을 발휘하는데 땅이 좁으면 거목과 리더로 성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어 간목은 비옥한 조건을 갖춘 넓은 땅엔 무토가 좋을 것이고 좁은 땅인 기토에서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식을 해야 하는 변화와 변동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금이 있어야 합니다. 간목은 자갈이 있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강풍에 견딜 수 있고 칼로 곁가지를 쳐줘야 반듯하게 자라며 벌목해 목재로 사용하려면 도끼와 톱과 같은 금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물이 필요하듯이 간목이 자라는 데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하는데 수량이 충분해야 곧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개수보다는 임수가 좋을 것이며 개수는 비와 구름, 안개로 작용하면 간목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햇빛을 잘 받아야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얻어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잘 자랄 수 있는데 충분한 햇빛인 병화를 만나야 위풍당당하게 존재감을 뽐낼 수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목과 화의 조화를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목이 성장하는 데는 필요한 넓은 땅, 제어하는 금, 충분한 물과 햇빛을 모두 충족하는 사주는 드물 것이므로 타고난 사주의 결핍을 채워주는 운을 만날 때 편안해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목은 상수로 삼을 쓰는데 삼목인 간목은 씨앗인 일수, 즉 임수가 대대하는 이화인, 정화와 합을 하여서
탄생한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수 씨앗을 근거로 길을 용출한 삽목인 갑목은 땅인 토를 기반으로 자신의 고유한 체를 형성하는 질적 성장을 함으로써 팔목으로 자신의 고유성을 완성합니다. 갑목은 대대하는 기토와 합을하여 토로 화하는데 이것은 기의 결합으로 기토와의 결합은 갑목이 생산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고 갑목의 기토는 정제로 안정된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입니다. 양간인 갑목은 자신의 오행인 목운동을 하는데 새싹으로 용출하여 세상에 나온 갑목의 목운동은 가을에 거두어진 열매가 모아지는 해월에 씨앗으로 저장되며 목의 배화가 생하고 봄에 싹을 틔워 묘월에 성장을 완성하는 왕지에 이르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수정하여 씨방을 형성하면 미월인 개하에 가을이 결실로 전환하며 묘지에 드는 해묘미로 생황묘의 목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갑목의 활동 시기는 겨울에 준비하여 봄과 여름에 성장하고 꽃을 피워 수정하여 금인 가을이 열매를 맺는 생명활동으로 목은 시작이고 금은 결과가 되는 목과 금은 시종의 관계가 됩니다. 십천간의 첫 시간, 갑목의 자연적 의미와 철학적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십천간과 십이지지에 대한 해석의 의미를 축적하면 사주를 해석하는 통변의 역량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십천간 두 번째 을목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십천간 두 번째 시간 을목입니다. 갑목이 곧고 강직한 상이라면 을목은 곡선의 움직임처럼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갑목이 넓은 땅에서 성장하며 앞서고 거느리는 모습이라면 을목은 밭이나 정원 같은 가꾸어진 땅에서 보호를 받으며 화초처럼 자랄 때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갑목이 독보적인 리더의 상이라면 을목은 유순하고 정원에 자라는 화초같이 가정적인 활동이 어울리는 형이고 갑목이 사회 경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집안을 일으킨다면 을목은 집안을 잘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어 집안을 명예롭게 합니다. 갑목이 소신과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성향이라면 을목은 친화력이 있어 잘 어울리는 속성으로 이해타산에 밝고 상황에 따라 처세를 잘하며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합니다. 갑목이 땅을 뚫고 솟아오르기 위해 한 곳에 힘을 쏟는 새싹이라면 을목은 땅 위로 올라온 새싹이 잎을 펼치고 가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별과 분리의 속성을 가집니다. 을목은 화초가 벌나비를 부르듯이 인기가 있고 매력적이며 예술적 기질이 있으며 갈대처럼 흔들리는 속성은 변덕과 남을 이용하거나 기대려는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을목의 상징과 의미는 작은 나무, 화초, 새,
담쟁이, 넝쿨, 실, 옷감, 붓, 바람, 작은 건물의 물상과 교육, 섬세함, 유연함, 적응력, 예술성, 자유로움, 여행, 현실성, 생명력, 끈기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을목이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은 첫째로 을목은 정원이나 텃밭과 같이 그림진 땅인 기토가 필요합니다. 무토를 만난다면 야생화가 될 수 있고 척박한 환경에서 감목과 경쟁하는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을목은 정원이나 텃밭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안정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을목을 아름답게 다듬어줄 신금이 필요합니다. 을목에게 신금은 날카로운 칼로 꽃을 자르는 이전체화로 흉하게 볼 수 있지만 을목과 신금은 연필과 칼, 실과 바늘, 구슬과 실, 머리카락과 가위처럼 조화로운 관계로 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적당한 물이 필요합니다. 을목은 뿌리가 깊지 않아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뜰 수 있으므로 비나 이슬 같은 개수가 적당합니다. 넷째로 을목은 화를 만나야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병화도 좋고 정화도 좋은데 봄과 여름에는 햇빛인 병화가 좋을 것이고 겨울이라면 온실의 난로 같은 정화가 좋을 것입니다. 을목은 좋은 토양인 기토에서 적당한 수분과 햇빛을 받고 꽃을 피워 신금으로 다듬어야 아름답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을목은 상수로 팔을 쓰는데 거목인 갑목에 비해 을목은 작은 초하류의 목으로 보지만 자연순환에서는 새싹으로 용출한 삽목인 갑목이 오토를 기반으로 성장을 완성하고 생식력을 갖춰 꽃을 피울 수 있는 팔목이 된 것이 을목입니다. 을목은 경금과 합을하여 금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은 경금의 도움으로 단단한 체를 형성하여 성장하고 생식력을 갖춰 경금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을목은 결과를 얻는 목적을 이룹니다.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경금은 을목의 정관으로 성장과 활동의 결과인 명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결함입니다. 성장하여 생식력을 갖춘 을목은 꽃을 피워 세상과 기류를 지향하는 화운동을 하는데 음목인 을목이 역행하는 화운동을 하는 것에는 음양순환의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을목의 화운동을 보면 을목이 생하는 5월은 꽃을 피워 수정이 이루어져 시방을 형성하고 꽃이 지는 시기이고 왕지인 인월은 용출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이며 묘지인 술월은 수확물을 거두어들이고 겨울로 가는 시기로 오인술의 순화를 보면 양목인 갑목이 꽃을 피워 시방을 형성하고 지는 5월은 갑목의 사지인데 여기서 을목이 생하고 갑목의 용출력이 최고조에 이른 녹지인 인월은 을목에게도 왕지가 되고 을목이 결실을 거두고 임무를 다한 묘지인 수월에는 거둔 열매에서 갑목의 태가 자라는 양지가 되는 것으로 양이 사는 곳에 음이 생하고
음의 묘지에서 양이 태어나는 음양전환으로 자연순환의 신환을 이어가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씨앗을 거둔 겨울에 준비하고 봄에 성장하여 여름에 꽃을 피우고 수정하여 새로운 DNA인 시방을 형성하여 가을이 결실로 연결하는 과정이 목의 활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십천간 세 번째 병화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십천간의 세 번째 시간 병화입니다.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화는 발산하는 목기운을 바탕으로 더욱 분열하는 성장과 변화로서 잠재했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화입니다. 식물이면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 화에 해당하고 인간 활동에서는 꽃처럼 피어나는 문명과 정신문화가 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정으로는 예에 해당하여 예의가 바르고 단정하며 매사에 공명정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화의 특성을 대표하는 고전적 표현은 염상입니다. 염은 왕성한 열기를 뿜어내는 화의 모습과 사람으로 말하면 피 끓는 장정에 비교되는 정화가 되고 의로 치솟아 빛을 뽐내며 화려하게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모습의 상을 상징하는 것이 병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이 비추듯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고르게 작용하며 밝게 비추듯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하여 잘 나서고 유일무이한 유아 독전적 성향이 발현되면 주장이 강하고 비판하거나 충고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상징하는 의미는 태양과 빛의 물상이며 유일무이한 제왕, 숭배의 대상인 신, 국가, 권력, 최고, 법의 의미와 널리 고르게 펼치는 방송, 미디어, 전국구, 아름다움을 뽐내는 예술, 화려함, 허례허식, 그리고 밝은 현실세계와 예의 등이 의미를 가집니다. 병화가 밝게 빛나는 조건은 첫째, 병화는 밝게 빛나야 좋습니다. 태양인이 밝게 빛나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러려면 지지 환경이 사움이나 인호술로 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목의 생을 받아야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화는 간목의 생을 받아 밝음을 유지하고 간목을 기른 역할도 하는데 이렇게 목과 화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셋째, 임수도 병화를 빛나게 하는 조건입니다. 임수를 수국화로 화를 극하는 관계로 볼 수 있지만 바다나 호수가 밝은 태양을 아름답게 비춰서 더욱 빛나는 풍경을 만들어주듯이 병화의 밝음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개수같이 하늘에 떠있는 비, 안개, 구름이 되면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병화는 경금이 있을 때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화가 열로 작용하면 원석인 경금의 쓰임을 만들 수 있고 병화의 태양빛은 동화작용을 도와서 풋열매인 경금을
알찬 열매로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금과는 합을 하면 수가 되어 병화의 역할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의 태양은 기르는 역할로 벌리는 것을 좋아하고, 가을의 태양은 곡식을 여물게 하고 결실을 거두는 실속파가 되며, 겨울의 태양은 역할이 제한될 수 있어 비친 병화는 날씨 변화에 민감하고, 여린 병화는 화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지지에 목과 화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상수로 2와 7을 쓰는데, 병화는 7로 8가지 용출한 목의 성장 에너지가 횡적으로 확산을 하여 펼치고 본성을 드러내는 상태로 수 씨앗이 목으로 성장하여 꽃을 활짝 피워 본 모습을 펼친 것이 7화인 병화입니다. 병화는 제대로 펼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인 양이 극에 달한 상태로 결실로 거두어진 신금과 합을 하면 수로 변화하는데, 꽃을 피운 병화가 결실의 신금과 합을 하는 목적은 수의 씨앗으로 돌아가는 목적으로, 상수적으로도 7화인 병화와 4금인 신금의 합은 11로 일수인 씨앗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양화인 병화는 자신을 펼치는 화운동을 하는데, 화운동은 겨울을 지나며 배알을 형성한 씨앗이 새싹으로 용출하는 인월에 시작하여 성장한 목이 꽃을 피워 절정에 이른 5월에 수정을 마치고, 늦가을인 수월에 결실을 거두어 겨울이 동면으로 전환하며 마무리하는 인오술의 생황묘로 화운동을 합니다. 병화의 화운동은 봄철에 생하여 여름의 절정의 왕지에서 새로운 DNA를 만들어 가을에 결실을 거두어 출발지인 겨울로 기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천간 중 양의 활동이 가장 극에 이른 병화의 일반적 특성과 철학적 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10천간의 네 번째 시간 정화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0천간의 네 번째 시간 정화입니다. 화를 표현하는 염상에서 정화는 뜨거운 열의 속성인 염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지만, 정화는 금을 녹이고 병화는 태양과 같이 비추는 것으로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화인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 밤에 빛나는 달빛과 밤바다의 등대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빛이 되어주는 교직이나 성직자, 그리고 봉사와 희생의 의미를 가집니다. 태양은 넓은 곳을 두루 비추지만, 정화는 등불과 랜턴의 속성으로 구석구석을 꼼꼼히 비추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성향에 어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정신세계, 정신적 가치, 이상세계와 연결할 수 있고, 정화가 가지는 열의 특성도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도구를 가공하는 것처럼 전문성과 장인의 특성을 발휘하는 분야에 특화될 수 있습니다. 정화가 상징하는 의미는 별, 달, 불, 등불, 랜턴, 촛불, 용광로의 물상과 빛으로 길을 인도하는 기도,
희생, 봉사, 교직자, 성직자, 정신적 지도자,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연구개발, 창작활동, 장인과 같이 남이 가지 않는 길 또는 일 등으로 문화와 문명을 이끄는 역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화가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로 주변 환경이 어두울 때 역할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정화가 가장 꺼리는 것은 병화일 수 있는데 태양이 뜨면 별빛과 달빛은 가려지고 환한 대낮에 등불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지 환경이 해, 자, 축으로 어두운 환경일 때 빛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목이 필요한데 도구를 가공하는 정화는 목의 생을 받아 열을 높여야 역할을 할 수 있고 촛불이나 등불은 심지가 되어주는 목이 있어야 밝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수가 정화의 빛을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빛은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밤에 호수에 비친 달처럼 달빛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정화는 빛과 열의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빛이라면 목이 있으면 심지가 있는 촛불이고 목이 없으면 빛을 내는 별, 달, 등대불 등으로 어둠을 비추고 길을 인도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방향과 어울릴 것입니다. 둘째, 열이 되면 금을 녹이고 가공하는 현실적이고 실속을 추구하는 쪽이 될 것입니다. 무쇠를 녹일 정도의 열을 내기 위해서는 벽갑 인정으로 장작인 갑목과 이를 쪼개주는 경금이 어우러질 때 정화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공된 신금에게는 열성의 정화가 그 기능을 부디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주내에서 정화가 달이나 별처럼 스스로 빛을 내서 밝히는 빛인지 촛불처럼 심지를 통해 어둠을 밝히는 빛인지 열기로서 금을 녹이는 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천간과 지지의 구성과 상호관계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음화인 정화는 상수로 이를 쓰는데 오토를 기반으로 활짝 꽃을 피운 7화가 수정을 마치고 새로운 DNA를 형성하여 순수한 화의 상태로 금으로 결실을 시작하는 것이 이화인 정화입니다. 이화인 정화는 일수인 임수와 결합하여 목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DNA를 가진 정화가 임수의 씨앗으로 응축됨으로써 삼목으로 용출하여 자연순환을 이어가는 결합이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화에게 임수는 자신의 틀이 되는 정관으로 정화는 임수를 시스템으로 하여 목이라는 자신의 기반과 배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 새로운 DNA를 형성한 정화는 결실을 거두기 위한 금운동을 하는데 금의 결실은 정화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금기가 완성된 유금에서 장생하여 사화에서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가장 왕성한 기운을 발하고 축토에서 금기가 농축되는 역행의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유사축으로 역행하는 생황묘의 운동은 유금의 결실의 의지가 생하여 사화가 절정의 에너지를 발하고 축토가 에너지를 농축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의 해석은 사주를 구성하는 십천간과 십이지지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고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양한 관점의 이해가 중요하며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음양과 오행으로 환원하는 훈련이 숙달되면 특성과 관계의 이해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십천간의 5번째 무토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십천간의 5번째 시간 무토입니다. 토는 중앙이고 중간이며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에서 목으로, 목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의 순환해서 목과 화의 생장하는 양의 활동을 금과 수로 수장하는 음의 활동으로 전환을 중재하는 것이 토입니다. 토의 속성은 가색으로 기르고 거두어들이는 의미이며 무토가 기르는 속성이 강하다면 기토는 거두는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토는 넓은 땅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기르듯 모성애적 속성이 있고 산을 상징하기도 하여 산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터전으로 수용적이고 넉넉함이 있고 순박하고 선하며 신중하고 과묵한 신뢰와 신용을 상징합니다. 반면 무토가 너무 강하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답답하며 결단력이 부족하여 둔하고 게으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넓은 땅이 많은 것을 보살피고 기르는 것과 같이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으며 장남과 장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하늘에 맞닿은 산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경계를 의미하는 종고와 철학적 성향을 가집니다. 무토의 상징과 의미는 산, 제방, 운동장, 대륙, 넓은 들 같은 물상과 중국, 종교, 철학, 고집스러움, 신뢰, 중앙, 중재, 조정, 부동산, 경영자, 장남과 장녀,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 고향, 토속적인 것 등을 의미로 들 수 있습니다. 무토의 성향이 잘 발현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수가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땅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으므로 넓은 평야에는 큰 강이 흘러야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있듯이 물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산과 넓은 땅에는 감목 같은 큰 나무가 있어야 조화롭습니다. 산에 큰 나무가 우거지면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물이 끊임없이 흐르면 명산이 되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감목이 성장하는 산은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감목 같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으니 교육자와 경영자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무토가 제 역할을 하려면 화인 태양과 금이 있어야 합니다. 무토가 품은 감목이 잘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금도 필요합니다. 무토는 상수로 오를 쓰는데 무토가 심고 가꾸는 성장과
확산을 조절하는 토로 화기를 흡수하고 확산을 조절하여 금으로 전환을 중지하는 것이 오토인 무토의 역할입니다. 화를 흡수하고 조절하는 무토는 계수와 합을 하여 화로 변화하는데, 이것은 화를 흡수한 무토가 계수의 응축을 풀어 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간목이 기토와 합을 하여 토가 되고,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하여 금이 되고, 병화가 신금과 합을 하여 수가 되고,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하여 목이 되고, 무토가 계수와 합을 하여 화가 되는 토, 금, 수, 목, 화로 양간과 음간의 결합은 생산적 순환을 잇는 음양의 결합인 것입니다. 화의 확산을 조절하는 무토는 병화와 동행하는 화운동을 합니다.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이 꽃을 피우기 위해 인월에 시작한 화운동은 5월에 꽃을 피워 절정의 시기에 수정하여 새로운 DNA를 형성하고 7월에 그 씨앗을 거둠으로써 마무리하는 화운동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양의 활동이 절정에 이른 화를 생산적인 음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무토의 역할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할과 해석을 확장하는 이해가 쌓여서 사주를 읽는 역량이 확장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십천간의 6번째 기토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십천간의 6번째 시간 기토입니다. 기토는 무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땅으로 보지만 비옥한 땅이고, 거두는 생산성을 추구하는 음토입니다. 정원과 텃밭으로 가정적 속성을 가지며 길로도 보기 때문에 기토 일주나 기토가 많은 사람은 역마의 기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토는 기본적으로 촉촉하고 비옥한 땅을 상징하지만 화가 없이 수가 많으면 진흙탕으로 휩쓸리는 토가 될 수 있습니다. 무토가 넓은 땅으로 대륙적 기질이라면 기토는 가정적 속성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영역을 안정적으로 지키려 합니다. 정원이나 텃밭은 울타리가 있기 마련이고 그 땅을 가꾸는 주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원이나 텃밭은 버려진 땅이 되듯이 기토는 가꾸고 꾸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토는 생산성을 추구하는 땅으로 무토보다는 실속을 따지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토가 이를 크게 벌리는 스타일이라면 기토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며, 무토가 산의 속성으로 동식물을 품어주는 포용력이 있고 전통적 보수적이라면 기토는 농작물과 화초를 선택하여 기르는 목적성과 현실 가치를 중시하고 호불호를 가립니다. 기토의 상징과 의미는 전답, 정원, 집토, 진흙, 길의 물상과 부동산, 토산물, 중재, 조정, 신뢰, 현실적이고 실리를 추구하고 이기적 특성과 기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추구하는 기토가 잘 가꿔질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을목이 필요합니다.
무토의 산에는 감목 같은 큰 나무가 있어야 명산이 되지만 기토의 텃밭에는 을목 같은 농작물과 화초가 심어져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아름답습니다. 둘째로 기토의 을목을 잘 키우려면 화와 금이 필요합니다. 햇빛은 화가 있어야 광합성을 하여 성장하고 꽃을 피울 수 있으며 금의 가위와 농기구로 다듬어야 아름답게 가꾸어 수확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가 있어야 생명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임수보다는 우물이나 샘 또는 비와 같은 개수가 적당하고 부드럽고 윤택한 기토에 너무 많은 물이 흘러들면 휩쓸릴 수 있습니다. 무토는 큰 나무를 키울 때 능력을 발휘하고 큰 나무가 무토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기토는 을목 같은 화초를 키울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목은 토의 관성으로 명예에 해당하는데 무토는 간목을 기르고 기토는 을목을 기를 때 그에 맞는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토는 상수로 10을 쓰는데 10은 일수에서 시작된 생명의 순환이 목과 화를 거쳐 수정을 완료함으로써 상승하는 에너지 순환이 반환점을 돌아 다시 금과 수로 돌아가는 순행의 전환점이 기토로 양의 상승 에너지가 0이 되어서 양에서 음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10토인 기토입니다. 기토는 간목과 합을 하여 토가 되는데 용출하는 간목을 키워낸 기토가 토의 역할을 다하고 본연의 토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만물순환의 바탕으로 불편부당한 중용을 행하는 기토의 역할입니다. 간목은 기토에게 명예인 정관으로 간목을 키워 명예의 순환을 이루는 것이 기토에게는 명예인 것입니다. 기토는 음화인 정화와 동행하는 금운동을 합니다. 병화와 동행하는 무토의 화운동이 화의 무한 확장을 한정하여 순환으로 조절하는 역할이라면 기토의 금운동은 결실을 이루려는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는 역할입니다. 기토가 하는 유사축의 금운동은 유금의 결실의 의지가 동하여 화가 절정의 에너지를 발하고 축토가 에너지를 농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간과 음간의 차이와 십천간을 자연순환의 관점에서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틀을 형성하면 십천간의 활용을 확장하는 기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십천간 7번째 시간 경금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십천간 7번째 시간 경금입니다.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은 양금으로 원석, 큰칼, 무쇠, 막 결실을 맺은 풀열배 등의 물상으로 상징되며 신금은 음금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금속, 가공된 금속 도구, 보석, 수확된 열매 등의 물상으로 표현합니다. 금을 표현하는 한자어는 따를 종과 고칠 혁을 써서 종혁이라 하는데 새롭게 고치고 바꾸는 혁이 경금을 뜻하는 것으로 오행 중에 유일하게
금을 녹여서 새로운 용도로 바뀝니다. 또한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형태가 변하고 다른 오행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금은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는 물적 특성을 가집니다. 오행순환에서 경금은 수가 목으로 용출하여 확장하는 화를 포양하여 결실로 이끌고 다시 금의 결실을 맺어 수 씨앗으로 저장하기 위해 견실한 것을 남기고 쭉정이는 제거하는 분별과 숙살이 경금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경금은 혁으로 변화의 뜻이 있고 강건한 물상의 속성으로 의리가 있고 끊고 맺음이 분명하며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카리스마를 상징하는데 원석인 경금은 미완성의 금으로 화로 재련되고 수로 당금질의 과정을 거쳐 쓰임을 얻고 도구가 된 철의 강한 힘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경금의 상징과 의미는 큰 바위, 원석, 무쇠, 큰 칼, 철강, 무기, 기계 등의 물상과 법, 군인, 경찰 등의 권력, 금전의 속성으로 분류되는 금융, 경영, 경제,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생명공학과 의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석인 경금은 재련하여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이 필요합니다. 목은 경금을 재련하기 위한 불의 온도를 높이고 재련된 칼과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손잡이가 되며 목의 생명활동이 있으므로 금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가 필요합니다. 화는 원석을 재련하여 쓰임을 만들고 빛인 화는 경금을 비춰 명예와 권력으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고 태양빛인 화가 있어야 푼 열매는 익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가 필요합니다. 수는 당금질로 금의 강도를 높여주고 예리하게 연마하여 금의 품격을 높여주는 역할로 금수의 조화를 금백수청이라 합니다. 금이 결실을 위한 노력은 수의 씨앗으로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는 경금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원석의 경금은 미완성의 금으로 목, 화, 수가 갖춰진 재련의 과정을 통해 명품이 될 수 있고 큰 칼의 물상으로 대표되는 경금은 그에 맞는 칼자루를 갖췄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개혁을 상징하는 경금이 수와 금백수청을 이루게 되면 청결하며 냉정하지만 순수한 의리와 인정이 있습니다. 경금은 상수로 구를 쓰는데 10의 반환점을 돌아 양의 확산에서 음의 수렴을 시작한 것이 구금인 경금으로 꽃 피운 화가 수정된 결과인 시방을 감싸 보양하여서 결실과 저장을 시작하는 것이 구금인 경금입니다. 결실을 거두려는 경금은 을목과 합을 하여 금으로 화하는데 이것은 결실을 위해서는 성장하는 을목이 있어야 하고 팔목인 을목과 구금인 경금이 합한 것은 8 더하기 9는 17로 일수로 돌아가기 위해 7화를 포양한 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금이 정제인 을목을 합함으로써 안정된 결과인
재혼을 마련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결합입니다. 꽃을 피워 수정된 시방인 화를 포양한 경금은 씨앗을 거두어 저장하는 금운동을 하는데, 금운동은 여름에 꽃을 활짝 피우는 사화에서 생하고 가을에 왕지에 이른 유금에서 열매로 거두어져 가을에 겨울에 응축하여 저장한 축토의 고지에서 목으로 발화를 준비하는 사유축이 경금의 금운동입니다. 즉 금운동은 꽃을 피워 결실을 거두고 저장함으로써 목으로 새로운 순환을 연결하는 운동입니다. 발산과 확장하는 소모적 양의 활동이 토의 중재로 수렴과 축장으로 전환된 생산적 음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경금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한 분별과 결단,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숙살하는 것이 금의 역할이고,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권력, 경제, 체조 등으로 해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십천간의 7번째 신금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십천간 8번째 시간 신금입니다. 경금이 큰 칼이라면 신금은 작은 칼, 세밀하게 가공된 금속입니다. 경금이 크고 둔탁한 이미지라면 신금은 날카롭고 작고 정밀하고 섬세한 이미지의 금으로, 신금은 작은 칼, 보석, 바늘, 침, 가위, 낫, 톱과 같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신이라는 한자에는 새롭다는 의미도 있어 신금 역시 새로움을 추구하는 변화의 속성을 갖습니다. 경금의 변화가 잘못된 것을 바꾸는 의미의 변화라면 신금의 변화는 유행을 따라 계속해서 새로움을 시도하는 의미의 변화로, 신금은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거나 아름답게 가꾸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금은 보석과 같아서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고 이성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글자로 보기도 하는데, 남자는 바람둥이, 여자는 공주병으로 고독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고, 이것이 지나치면 사치나 허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늘과 같은 속성으로 빈틈이 없고 예리하며 까칠한 면과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예민하여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이지만, 일처리가 꼼꼼하고 깨끗한 것도 신금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보석은 귀하고 아름다운 만큼 사람들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어 남의 손을 많이 타게 되어 신금은 인기를 얻다가 어느 순간에 추락하는 부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금의 상징과 의미는 보석, 작은 칼, 바늘, 침, 가위, 낫, 톱 등의 물상과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속성으로 열매, 금융, 경영, 경제, 생명을 다루는 생명과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금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이 필요합니다. 신금이 바늘이라면 바늘이 쓰이기 위해서는 실이 필요하고, 가위로 쓰인다면 자를 대상인 옷감, 작은 칼이라면 그에 맞는 작은 손잡이, 구슬이라면 구슬을 깨어 보배를 만드는 실이 필요한데, 실, 옷감, 작은 손잡이는 목으로
큰 간목보다는 작은 것에 어울리는 을목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 화가 필요합니다. 아름답게 가공된 보석을 비춰줄 빛의 역할을 하는 정화가 좋을 것입니다. 병화를 보면 병신합으로 수가 되는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고, 정화가 빛의 역할을 할 때 신금에게 명예가 됩니다. 정화가 열로 작용한다면 잘 가공된 신금을 녹일 수 있고, 칼자루인 을목을 태워서 칼이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가 필요합니다. 경금이나 신금이나 화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의 통제가 필요하고, 수가 없는 금은 목이 타서 기능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 보석은 물로 닦고 도구는 물로 연마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로 거둔 열매인 신금은 씨앗인 수로 저장되어야 생명의 순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두어진 열매인 신금은 상수로 살을 쓰는데, 불순물이 함유된 구금에서 정제되고 압축된 사금이며, 푼열매인 구금이 익어서 수확된 열매로 고유성을 가진 사금으로 압축된 것이 신금입니다. 신금은 병화와 결합하여 수로 변화하는데, 사금인 신금이 칠화인 병화와 합을 한 11은 순수하게 일수인 씨앗으로 응축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며, 신금이 정관인 병화의 합은 꽃을 피운 병화를 합하는 것은 명예로운 결실을 맺고자 하는 신금의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결실을 거둔 신금은 금의 결실을 새로운 생명의 씨앗으로 응축하는 수운동을 하는데, 양간의 운동이 기의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라면 음간은 질적인 활동으로, 신금의 결실은 생명의 씨앗인 자수에서 생하고, 양의 활동으로 수정된 씨방을 포양한 신금에서 질적 성장이 절정에 이르는데, 그것은 이전의 씨앗이 소멸하는 진토에서 새롭게 영육되는 자신진으로 소환하는 역행의 수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양간인 경금의 열매가 씨앗으로 저장되어 역할을 다한 사지 자수가 음간인 신금의 결실이 시작하는 생지이고, 경금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록지인 신금이 양음금인 신금의 결실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왕지가 되며, 이것은 씨앗의 활동이 소멸하는 신금의 묘지인 진토가 새로운 결실을 만드는 경금의 양지가 되어, 양이 사는 곳에서 음이 생하고, 음의 묘지에서 양이 양육이 시작되는 음생양사와 양생음사로 음양의 순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천간에서 음간과 양간의 순환은 12운성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학습하겠지만, 천간에서는 음간과 양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10천간 9번째 임수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0천간 9번째 시간 임수입니다. 임수는 자연순환에서 양을 수렴한 금의 결실을 저장하고 순수하게 응축하여 싹을 틔울 봄을 기다리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씨앗을 상징합니다. 시간으로는
만물이 잠든 밤이고 계절로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휴식기에 들어간 겨울에 해당하며 경험을 축적하여 지혜롭고 총명하며 처세에 등하고 정신 에너지가 발달한 특성을 가집니다. 수의 속성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윤택할 윤과 아래하를 써서 스며들고 아래로 흐르는 윤하라 하는데, 개수는 분열하여 하늘로 오른 습기 이슬, 구름이 비로 내려 스며들어 생명의 싹을 틔우는 윤의 속성이라면, 임수는 아래로 흐르고 모여드는 하의 속성을 갖는 강물, 호수, 바다의 물상으로 대표합니다. 임수는 흐르는 강물일 때와 깊은 물이 된 호수와 바다의 특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강물은 흐르며 땅을 적시고 만물을 생하는 경영과 교육의 특성으로, 호수와 바다는 모여들어 깊이를 가진 물의 지혜와 통찰력, 연구와 상담 분야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응축한 씨앗인 임수는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흘러야 하는데,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수원지가 있어야 하고, 흐름은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을 생성하는 수원지는 금생수를 해주는 금이고,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수가 의지를 발하여 수생목을 하는 목이 있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물과 물이 잘 섞이듯이 진화력도 있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는 순발력과 융통성이 있으며 임기응변에도 능합니다. 그러나 깊은 물은 바닥을 볼 수 없듯이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임수의 상징과 의미는 큰 물인 강, 호수, 바다, 응축되어 저장된 씨앗의 물상과 모여들어 깊이를 추구하는 경험, 통찰, 정보, 그리고 흐르는 유연함, 친화력, 포용성, 지구력, 탐구심, 주체성, 환경적 특성으로 어둠, 휴식 등의 정적인 의미와 생명을 잉태하는 희생정신, 책임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임수가 큰 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임수의 큰 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는 제방과 수로가 되어줄 무토가 있어야 합니다. 기토는 약해서 큰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큰 물에 휩쓸리면 탁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임수에게는 수원이 되는 금이 필요합니다. 금이 있어 수를 생하여 금생수로 끊임없이 흘러야 생명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고인물은 썩고 부패하여 생명수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임수가 맑음을 유지하려면 목이 있어야 합니다. 목이 있어 임수가 수생목으로 순환되어 맑음을 유지하여 생명을 기르고 살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수는 화를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생명활동을 합니다. 호수, 강, 바다의 물결은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풍광을 드러내며, 태양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대기 순환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수는 상수로 일을 쓰는데, 가장 응축된 일수의 씨앗이 삽목으로 용출하여 칠화로 꽃을 피우고 수정하여 새로운 DNA를 착상하여 10토의 중재로 구금의 열매를 맺고
사금으로 결실을 거두어 다시 일수인 씨앗으로 응축하여 저장하는 순환의 시작이며 마무리가 일수이고 임수인 것입니다. 임수는 정화와 결합하여 목으로 화하는데 임수는 씨앗이고 정화는 씨앗이 꽃을 피워 수정을 마친 화로 씨앗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화로서 일수인 임수와 이화인 정화의 합은 삽목으로 용출을 위한 결합입니다. 임수의 입장에서는 정화는 정제로 꽃을 피워 더 많은 재물을 확장하려는 선택의 결합인 것입니다. 자연순환에서 씨앗인 임수는 수운동을 하는데 수운동은 수정을 마친 화를 포양한 신금에서 열매를 생하여 씨앗으로 응축되는 자수에서 절정인 왕지에 이르고 싹 틔운 씨앗이 생식력을 갖춘 목으로 성장하여 꽃을 피울 화로 전환되는 진토에서 마무리하고 묘지에 드는 신자진의 수운동은 임수가 열매를 맺어 다시 자신의 꽃을 피우는 과정을 연기하라는 순환 활동입니다. 수는 금이 있어야 금생수로 순환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목이 있어야 수생목으로 흘러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수에게 금은 생명을 주는 수원이고 목은 나아갈 방향입니다. 다음 시간 십천간 10번째 마지막 시간 계수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십천간 마지막 순서인 계수입니다. 계수는 작은 물로 샘물, 비, 눈, 안개, 구름 등과 같은 것으로 수를 표현하는 윤화 중에서 스며들어 만물에 생기를 주는 윤의 특성으로 계수는 임수의 씨앗이 배알을 형성하여 생명의 싹을 틔우려고 분화된 수로 생명체를 싹 틔우고 봄을 준비하는 계획성과 분주함, 모성애적 성향의 품고 기르는 속성의 수입니다. 계수의 성향은 스며드는 물의 특성으로 잘 어울리는 친화성과 부침성이 있어 사회성이 좋은데 다만 임수에 비해서 감성적인 면이 강하여 변화가 심하고 끈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가 눈, 비, 서리, 안개, 이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변덕의 속성이 있고 수량이 많은 임수가 강하게 밀어비치는 힘이 있으나 계수는 기세 좋게 나아가다가도 수량이 부족하여 흐름이 중지되듯이 마무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의 계수는 무엇이든 기르는 모성애가 강하고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있어 교사, 공무원, 상담가 등의 직업이 어울릴 수 있고 가을 설이나 겨울 눈이라면 정리하고 축장하는 냉정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맑은 샘물인 계수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생명수는 맑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수의 상징과 의미는 시냇물, 비, 눈, 이슬, 안개, 구름, 샘물, 지하수, 서리와 같이 다양한 물상으로 변화하며 씨앗을 발하여 생명을 키워내는 헌신, 봉사, 계획성, 적응력, 그리고 흐르고 스미는 물의 특성인 겸손함, 사교성, 이온함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변덕과 냉정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흐르는 수로가 되어줄 토가 필요합니다. 개수는 물이 적은 만큼 수로가 없으면 고여서 흙탕물이 되거나 분산됩니다. 개수를 흐르게 하는 수로는 기토로도 충분하고 무토처럼 지나치게 높고 건조하면 흐름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금이 필요합니다. 금은 수를 생하는 수원지로 금이 있어 금생수가 잘 되어야 물이 계속 솟아나 생명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순환시켜주는 목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수는 맑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물인 임수는 조금 탁해도 농업용수나 산업용으로 쓸 수 있지만 샘물과 같은 생명수인 개수는 오염되고 탁해지면 마실 수 없으므로 물을 순환하는 필터가 되어주는 목이 필요합니다. 넷째, 개수에도 화가 필요합니다. 그늘지고 습하면 부패하고 곰팡이 등으로 더럽혀질 수 있고 더울 때 시원한 샘물의 가치가 높아지듯이 화에 의해 개수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개수는 맑고 탁한 청탁에 민감해 조심성 있고 예민하며 눈치가 빠르고 주변 환경의 영향에 민감한데 이것은 수량 자체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개수는 상황에 따라 보여지는 형태가 다양하므로 속성과 환경을 구별해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개수는 상수로 6을 쓰는데 개수는 일수로 응축된 임수가 싹을 틔우기에 발화한 것처럼 분화되어 목으로 용출하려고 일수에서 확장된 육수가 개수입니다. 개수는 무토와 합을 하여 화로 변화하는데 무토는 화를 흡수하고 있는 토이고 개수는 추운 겨울을 나며 씨앗을 발화하여 새싹을 틔우려면 응축을 푸는 화기가 필요합니다. 무토는 개수에게 필요한 상대이고 화로 꽃을 피울 목적을 위한 결합이며 개수에게 무토는 정관으로 개수가 꽃을 피워 새롭게 변화할 명예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순환에서 씨앗이 발화하여 싹을 틔우려는 개수는 목운동을 합니다. 개수의 역행하는 목운동은 양수인 임수의 씨앗이 새싹으로 용출하여 성장을 다하고 사지에 드는 묘월에 개수의 목운동이 생하고 임수가 씨앗으로 응축을 시작하는 녹지인 해월에 개수의 목운동도 에너지가 왕지에 이르고 개수의 목운동이 역할을 다하고 묘지에 드는 미월에 임수의 씨앗이 커지는 양지가 됩니다. 이렇게 양이 사한 곳에서 음이 생하고 음의 묘지에서 양이 양육되는 음생양사와 양생음사로 끊임없는 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양간과 음간의 운동은 양간은 자신의 오행을 운동을 하고 음간은 다음 순환을 연결하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임수의 수운동과 개수의 목운동은 수에서 목으로 순환하는 연결을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음양과 오행에 이어 음양과 오행에서 분화된 십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사주 명리를 구성하는 음양과 오행, 십천간과 앞으로 공부할 12지지를 관통하는 바탕은 순환입니다. 짧게는 하루부터 사계절이 순환하는 1년, 길게는 60갑자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사주 명리는 순환을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람의 운명도 순환의 흐름인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십천간에 이어서 12지지를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